안녕하세요, 사다리TV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주편 시작합니다. 이사를 가고 짐을 풀고 청소를 하느라 조금 제작이 늦었어요. 전주 부동산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거주자는 사고, 투자는 금물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표를 먼저 보셔라. 대전편에서 말씀드렸죠. 실거주자는 매매, 신축, 전세, 월세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급 물량이라고 하면 주로 신축 입주 물량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그 매물 개수도 공급 물량입니다. 왜냐하면 실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니까요. 그리고 전세 매물의 개수가 곧 전세가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전주시의 신축 입주량은 보시는 것처럼 매우 적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아예. 제가 2019년도에 전주에 투자를 했는데 2021년도에 입주량이 급감하는 걸 보고 이제 전주시가 오르겠구나 하고 이때 들어갔었어요, 저는. 그런데 앞으로도 더 없죠. 전주시 정말 공급 없는 도시라서 투자자들의 성지라고 불립니다. 더군다나 전세가율이 매우 높아요. 구축 같은 경우는 85% 이러니까 신축 입주량은 적고 전세가율이 높으니까 투자하기 정말 좋은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1억 미만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고 전세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구축이 많이 몰려있는 완산구에 전월세 매물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자, 이 데이터는 아파트 실거래가 앱에서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있는 매물의 개수를 보는 거예요. 완산구의 매매를 보시면 매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덕진구도 좀 많았다가 줄어드는 추세예요. 요거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매매 물량은. 완산구 전월세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유는 신축 입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시 1억 미만 갭 투자들이 몰려들어서 전월세 물량이 심각합니다. 덕진구는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혁신도시나 에코시티가 덕진구에 있기 때문이죠. 한번 네이버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효자동 힐스테이트 어울림 보고 계시고요. 문제가 전세가 800개가 나왔어요. 800개. 중복 매물이 있을 수도 있어서 보지만 절대 적은 숫자는 아니고 전세가가 3억 7천 이래요. 싼 거 볼까요? 30평이요? 30평이면 싼 게 3억 4천 이래요. 에코시티, 혁신도시 전세가가 뭐 4억 중반인데 여기가 3억 중반이면 저 같으면 여기 살겠어요. 그리고 태평로 아이파크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세가 456개 정도 나와 있네요. 그 전주 만약에 사실 거면 5월달, 6월달에 사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두 개의 단지가 입주가 몰려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일시적으로 급매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전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3억 2천 정도 하네요. 3억 4천. 그러니까 신도시 살 바에는 이쪽으로 전세를 오는 게 맞겠죠. 그럼 신도시에도 전세 매물이 나오게 되고. 자, 인근에 있는 서신 아이파크 2편 세상을 볼게요. 제일 싼 1층이 지금 4억인데 1층 말고 13층이 4억 1천만 원 정도 하네요. 4억 1천만 원짜리랑 3억짜리랑 어디에 사실래요? 입지는 뭐 그만해요 사실. 크게 차이 안 나요. 이쪽 전세가 계속 적체돼서 안 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건데 이때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전주시 현재 상황은 신도시 그러니까 혁신, 만성, 에코, 효천은 상승은 1년째 멈춰 있어요. 지금 구축이 갭매우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공시가 1억 미만 테마도 있어서 외지 투자자들이 와서 투자를 하고 전주 실수요자들이 사기도 해요. 심지어 전주 투자자들도 와서 사간다고 합니다. 전세 매물이 그래서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매물이 바로 투자되면 전세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누적된 전세 매물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효자 에스테이트, 태평 아이파크까지 폭탄을 떨어뜨리면은 아무래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실거주자는 사셔라. 왜냐하면 앞으로 크게 떨어질 가격은 아니다. 그냥 보합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는 하지 마셔라. 그 이유는 투자자들끼리 경쟁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전세 매물도 많아서 전세 빼기도 힘들고
2년 뒤에 이 투자자들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같이 또 매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태평 아이파크, 효자동 힐스테이트 매도하는 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물량이랑 같이 섞이려면 쉽지 않을 것 같다. 실거주자는 왜 사라는 거냐? 이거 대전편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집값 하락폭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실거주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실거주 가치는 내 자식이 한 학교에 쭉 다니고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리고 집주인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못 받고 인테리어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디 옮겨 다니지 않는다는 그런 안정감과 삶의 만족감이 있어요. 2년 뒤에 내가 이사를 가야 한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으면 그 동네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거주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사라는 거예요. 투자는 하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사신다면 수요층이 많은 30평대 구축이나 25평 신축을 사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절대 금액가가 낮기 때문에 떨어져도 금방 메울 수 있고, 요 상품들은 또 수요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건 괜찮은 것 같고, 공시 1억 미만은 절대 하지 마셔라. 왜냐면 투자자들이 한번 쓸고 간 거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도 건들지 않은 공시가 1억이 넘은 물건을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들이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현재는 제주에 살고 계신데 전주 구도심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신다. 이제 효자동을 주로 보셨나봐요. 남양 황실 50평, 남양 황제 맨션 32억. 신기하게 평수가 거의 2배가량 차이 나는데 각 금액은 오히려 똑같아요. 바로 이 재건축 얘기가 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남양 황제 맨션 같은 경우는 6층입니다. 6층.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아파트지만 그 위에 4층, 5층짜리가 재건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재건축이 되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 같습니다. 더더욱이 이렇게 입주 물량이 적은 도시에는 사업도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양 황제 맨션을 사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도를 보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비교하신 게 남양 황실 맨션 아파트, 이거 50평대, 여기는 남양 황제 맨션, 여기 30평대인데 금액이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거리뷰로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저층 아파트입니다. 6층짜리 아파트예요. 그 옆에 보이는 게 효자동 힐스테이트가 올라오고 있죠. 여기가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근처 인근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잘 진행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남양 황제 맨션 옆에 이렇게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도를 제가 보니까 남양 황제 맨션은 이렇게 필지가 이렇게 삐쭉삐쭉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를 알박기를 한 것 같은 거였고, 여기를 사도 나중에 재건축에 포함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재건축 조합장의 이제 의지에 따라 달렸는데요. 이 상가들인데 2층에 실거주를 하면서 1층에 상가 월세를 받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매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앞에 아파트 상권을 여기서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 이쪽으로 출입구가 나겠지만 주변에 상가가 매우 부족한 형국이라서 꽤 수요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에 포함되면 더 좋고, 포함 안 돼도 상관없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실거주는 남양 황실 맨션에 하시면서 이 건물에 투자하는 것도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복잡한 거 싫다 하면은 그냥 남양 황제 맨션을 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메일로 이제 의견을 주신 분인데, 금암동 모아미래도 바울루치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셨대요. 3천만 원 정도가 있어서 받으셨다고 하는데 정말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편견이 있습니다. 100세대 미만이고 주상복합 아파트에다가 브랜드까지 안 좋으면 이렇게 미계약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질문 주신 거는 향후 값이 오를 가치가 있는 집인지, 위치는 괜찮은 게 같은데 문제는 세대수와 브랜드가 좀 떨어지죠.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파트예요. 자, 전주시가 이렇게 있으면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 있는 아파트예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살기에는 조금 안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대로변이라는 거죠. 그런데 분양가가 3억대예요. 3억대. 여기 보시면 분양가가 3억대예요. 제가 볼 땐 건설사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분양 받으신 분들은 솔직히 물가만 봤을 때도
3억으로 다시 이렇게 못 짓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이득이라는 거죠. 계속 가져가시되 3년 또는 4년 있다가 매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신축발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좀 외면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좋잖아요. 해운대구에서도 우동에 투자를 했는데 비슷했어요. 200세대가 안 되고 약간 주상복합처럼 생긴 아파트고 정말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브랜드였어요. 여기 있는 센텀 미진 이지비아라는 아파트인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다 등기가 치러졌는데 결론적으로 여기 해운대자의 아파트 1차 아파트가 13년식인데 신축 아파트랑 9년 된 아파트랑 시세가 같이 갑니다. 여기는 대단지의 브랜드예요. 근데 여기 언덕에 있어요. 심지어 여기 뷰가 더 좋거든요. 근데도 여기가 대단지라는 이유만으로 더 잘 가더라고요. 거래도도 원활하고. 결론적으로 이 대단지 아파트는 신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격 방어를 잘 하고 여기 신축이고 입지가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결국 같이 가더라. 그렇지만 여기가 나쁜 투자였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오를 땐 같이 오르거든요. 문제는 얘가 이제 신축발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니까 팔고 나오시라. 저도 그래서 준공된 지 3, 4년 뒤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조금 거주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이니까 그래도 뭐 서신동이라든가 에코시티, 혁신도시 이런 데로 조금 돈을 더 보태서 갈아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주편 짧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다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